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어제 받았어요? 어제 받았죠. 문제를 받으면 우리 문제가 예를 들어서 50문제다. 그러면은 시간을 잡고 푸는데 한 1분에 한 문제씩 하는 건 시간이 너무 많이 잡는 거거든,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50문제면 25분에 푸는 연습을 해보세요, 한번. 나는 그게 너무 힘들다. 그럼 시간을 좀 늘릴 때 1분에 한 문제를 넘어가면 무조건 안 돼. 그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단원별이니까 겹치는 문제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한 절반으로 당겨서 일단 빨리 급하게 시험이다 생각하고 쭉 풀어봐야 돼. 알겠습니까? 막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답이 보이는 대로 이렇게. 응? 충분히 시간을 가진다고는 하지만 널널하게 하지는 말고 시험 본다고 생각하고 가능하면 답이 보이면 빨리 푸는 정도로 해서 속도감 있게 푸는. 근데 막 무조건 막 보이는 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내가 일단 시험을 본다는 긴장된 상태에서, 그리고 되도록이면 시간을 당겨서 풀려고 하는 그 연습을 단원별에서도 하시면 좋다 이 말이죠.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하세요. 뭐 10문제 풀다가 컨디션 안 좋네, 좀 이따 풀어야지, 그래갖고 점수가 많이 나오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쵸? 지금 이 문제가 어떻게 구성이 됐냐면, 지금 학원에서 기출문제의 표시를 지워버렸는데, 아마 제 생각에 23번인가 24번 있죠? 23, 4, 5까지 해서, 여기 표시가 안 돼 있네. 3, 4, 5까지 해서 아마 기출문제가 우리 9급 기출이 끝났고요. 9급, 7급 기출이. 그리고 마지막 문제 있잖아요. 마지막 문제에서 세 문제인가? 응? 마지막 문제를 내가 안 넣나? 아니구나. 아, 중간에 내가 넣는가 보구나. 25, 26, 29까지. 29번까지 아마 우리 기출문제일 거예요. 작년 2022년도까지. 그리고 30번부터는 지금 우리 기출문제가 아니고 이제 다른 쪽에서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놓고 우리가 전반부와 후반부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어디 29번까지 해가지고는 몇 개나 맞았을까? 29번까지. 몇 개나 맞았어? 29번까지 해도? 29번까지 해도? 법적도 공부를 해야죠. 법적도 공부를 해야 돼요. 일단은 관련되니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러면 29번 기준으로 30번 넘어가잖아요. 30번 넘어서는 쪽이 좀 더 틀렸나요? 30번부터 몇 번까지죠? 우리가 30부터 44까지 44까지인가? 여기까지 어째요? 비율로 보면은 개수가 다르니까 비율로 보면은 틀린 걸 비율로 계산해 보면 몇 개나 틀렸어요? 한번 봐봅시다. 1번부터 29번까지 하고 30번부터 44인가? 44번까지 어디? 어느 정도 틀렸어요? 1번부터 29까지 5개 이내로 틀렸다. 뒤에 빼놓고, 뒤에는 다 맞았으니까 5개 이내 넘어가요? 5개가? 진짜? 그러면 10개 돼요? 10개 가까이 돼요? 말해봐, 몇 개? 9개? 공부를 아예 못해서 법은. 근데 왜 법을 안 했어? 일단은 법을 해야지. 그러니까요. 넘어가? 10개 넘어가? 보람이 넘어가? 10개 넘어간다고? 주로 법에서 틀렸어요? 근데 왜 법을 안 했어? 일단은 관련된 법은 일단원 쪽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어디 30에서 44까지 물어봅시다. 15문제잖아요. 어디 3개 이내. 3개 이내. 없어요? 5개 이내. 5개 이내 없어? 어? 없어? 넘어가냐고. 개수 쳐봤어? 안 쳐봤어? 넘어가? 5개 다? 뒤에 15문제에서도? 그럼 다 합해서 몇 개나 틀린 거야? 반타작이야? 우리 44문제에서 10개 다 넘어가요? 10개 다 넘어가. 10개 이내 손 들어봐. 44문제에서 10개 이내. 뒤에 다 맞았어? 아까 9개라며. 여기서 여기까지 9개라며. 다 해서 9개야? 여기까지? 여기 9개? 여기 몇 개야? 그러면 16개구만. 그럼 44에서 15개면 3분의 1을 틀린 거잖아. 너무 많이 틀렸는데? 뒤에 저 친구는 다 맞았대. 25번까지 다 이거 부급 기출이에요. 29번까지. 7구급 기출이야. 7구급 기출. 그럼 공부 열심히 해야겠는데. 자, 가보세요. 뒤에 자네 이번에 시험 봤었잖아. 몇 점 맞았어? 100? 저런 거나. 근데 떨어졌어? 어디 봤어요? 대전? 마스크 벗어봐. 나 자네 얼굴이 확실히 기억 안 나. 우리 몇 월에 들었어? 이론 나한테 안 듣고 문제풀이만 들었었나요? 아니요, 작년에 이론 2번 듣고. 그때 어디 앉았었어? 기억난다. 그때 9월부터 들었나? 7월부터 들었나? 9, 10, 11, 12. 그리고 1, 2, 3, 4까지 들었나요? 90, 11, 12, 1, 2, 3, 4. 어디 점수 한번 봐봅시다. 뭐가 얼마나 부족했는가. 교육학. 그거 몇 점 맞았어요? 그때 커트라인 440이었죠? 제가 425점. 425점? 왜? 어쩐데? 그거 상관없어. 개인정보예요? 본인이 동의했잖아. 알아봐. 그건 기억이 안 나. 85. 국어 85, 영어가 75. 영어 75. 식사는 기억이 안 나요. 거꾸로 계산해 보면 되니까. 그게 100점이고. 행정법 100점 맞았어? 아니, 교육학이 100점. 행정법은? 또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럼 봐봐. 100. 이거 75니까 마이너스 5점. 내가 3점. 해서 봐. 425면은 이게 몇 점이지? 5로 나누면? 5, 8, 40. 5, 5, 25. 85점이구만. 그럼 15개 틀렸잖아. 그럼 8개 틀렸구만. 그럼 7개가 여기에서 행정법이 한 80이나 맞았을까? 그래, 80분 넘었던 거. 80? 국사가 좀 더 잘 본 것 같지? 네. 국사가 85잖아. 그럼 이거 나오잖아. 추정이 되잖아. 7개. 아까 여기가 8개니까. 봐봐. 15개 나오지? 아마 그랬을 거야. 보통 애들이 행정법을 3개, 4개 틀렸거든? 이 느낌상 국사를. 근데 국사가 너무 많이 틀렸네. 애들이 국사가 쉬웠잖아. 네. 근데 95 맞은 애들이 많았었거든? 이거 지방직 기준이죠, 지금? 네. 국가직 때는 몇 점 차이로 떨어졌어요? 끝까지 그 점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차이 컸어요. 차이가 컸어? 네. 일단 교육학은 아주 쉬웠으니까 이거 빼고. 영어는 어느 정도, 이 정도 선이 적정한 선이죠. 오르기 힘들잖아요. 그럼 이것도 빼놓고. 국어가 작년에 쉽지 않았어요. 국어 애들이 막 95점 많이 맞았죠. 네. 근데 제가 아는 문제를 2개 틀렸어요. 그랬어요? 그럼 3개 부족했다겠지? 그럼 이거 2개에다가 이거 했으면 합격했잖아. 얘들이 행정법은 그때 조금 뭐 어려웠다고 해가지고 이 정도면 되고. 내가 국사하고 봐봐.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 걸 2개 틀리고 국사도 아마
실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네, 실수. 그렇지. 그러면 딱 커트 걸렸잖아요. 그러면 대전이 커트가 이게 88점인가? 440이니까 그죠? 5840, 5840. 근데 본인이 실수를 안 했으면 합격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 시험은 내가 모르는 문제, 어려운 문제가 나와서 틀린 게 아니야. 실은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실수해서 틀린 거예요. 그 여러분이 그걸 각심하셔야 돼요. 이게 실증 사례잖아, 이 친구야. 내가 볼 때 애들이 작년에 전체적으로 커트라인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잖아요. 전반적으로 쉬웠어요. 심지어 영어도 애들이 중간 실력인 애들도 75, 80 이상을 막 맞은 애들도 있었거든. 영어가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볼 때 영어가 어려운 과목이라고 설사해도 행정법도 고려. 이건 더 이상 올라갈 점수는 없잖아. 너무 쉬워서 그렇지만. 이제 국사하고, 작년 기준으로는 국사하고 행정법에서 점수를 90, 95 이상 이렇게 맞아야 돼요. 보통 애들이 합격했거나 떨어진 애들조차도 여기가 점수가 거의 90점대인 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실수가 있었고, 문제는 이제 우리가 교육학인데요. 교육학이 100점이면 더 이상 신경 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실력이 완빵으로 높은. 근데 실력이 낮은 애들도 문제의 난이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100점이나 95점으로 다 지금 나타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교육학 공부를 잘하는 입장에서는 교육학이 어렵게 나왔어야 했어요. 그래야 다른 애들이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내가 상대평가니까 벌려서 그러면 커트가 낮아져도 아마 합격을 했을 거야. 그쵸? 근데 본인이 실력이 낮았는데 100점이라면 이건 괜찮은 거지. 개인 해석으로 보면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 6월 끝나고 국어나 국사 좀 신경 썼습니까? 네, 지금은 90 이상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맞아야죠. 그렇죠. 어쨌든 작년에 우리가 대전 2명, 전북 1명, 그러면 3명, 4명이 3명 내지 4명이 그 충남 이권역 있죠. 좀 쉬운데 그쪽에서 합격해서 6 내지 7명이 나는 7명으로 알고 있는데 7명이 합격을 했어. 그때 우리 문제풀이반 기준으로. 그 남자애 1명 그 행정직 합격 아니에요. 걔가 대전 합격했고 여자애 이쪽 그 빼빼하지만 키 큰 애 있잖아. 그 주리가 대전 합격했거든. 그리고 도진이라고 그 전라북도에 걔가 전북 합격해가지고 연락 왔고. 근데 문제는 충남 1권역에 좀 실력 있는 애들이 커트라인이 440이나 430이었잖아요. 얘들이 425, 420, 410 두 개, 세 개 차이로 1권역 썼는가 그때? 대전. 아 대전. 대전 썼는데 아깝다. 근데 1권역 써도 떨어지긴 했다. 한 개 차이로. 그러니까 결국은 실수였었죠. 그랬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본인이 점수를 끌어올릴 부분을 찾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정도를 해야 되고. 근데 지금 우리 지금 올해 하반기에 수업을 들었던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오네. 저 친구는 우리가 지금 이게 작년 했던 문제가 1단원은 아마 똑같을 거예요. 거의 두세 문제만 추가가 됐기 때문에 또 문제를 내가 풀고 오지 마라 그랬거든요. 작년 것을. 작년 거에서 이제 아마 2단원까지는 내가 같은 문제일지 모르겠어요. 느낌상. 근데 지나가 보면 내가 이제 기출문제로만 해버렸거든. 문제가 너무 많아서. 그때 욕심부리다가. 그러니까 이제 한 절반 정도는 아마 절반 또는 절반 좀 못되게 아마 다른 문제가 나갈 건데 그 문제를 풀고 일단 오지는 말고 또 시간을 잡고 풀고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씩 해봅시다.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봐봐. 주로 여러분이 1단원에서 이 문제를 한번 구경도 해보세요. 봐봐. 평생교육, 평생교육법, 그 다음에 관점 전환학습, 무크는 사실 교육공학으로 넘어가도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5번도 또 평생교육, 6번은 평생교육법, 그 다음에 7번은 역시 평생교육법상의 제도. 대부분 평생교육이지. 그 다음에 8번은 초중등교육법인데 이건 평생교육법에 의거해서 나와 있지. 그건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 그 다음에 유네스코 이거 나온 거 보면은 이게 평생교육 관련 학자 나와 있잖아요. 랭그랑이라든가 들로어 뭐 이런 사람들. 여긴 들로어 문제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평생교육제도. 약간 내일 배운 카드. 내일 배운 카드 여러분에게 상식인데요. 일단 우리가 안 배우면 물음표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번을 틀린 걸로 잡아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것도 법과 관련된 거죠. 자, 11번 또 학자 랭그랑이 나왔죠?
랭그랑의 안위도 풀 수 있어요. 독학에 한 학위 취득 제도가 나왔죠. 자, 피터스 우리 1단원에서 다뤘죠. 그러니까 지금 봐봐. 다 평생교육과 관련된 학자나 이론이거나 법이잖아요. 그러면 13번만 유일하게 평생교육 쪽을 벗어난 쪽에 우리가 1단원에서 강조한 피터스 문제가 나왔어요. 형식, 비형식, 무형식 이것도 사실은 평생교육의 범주 안에 있는 것이죠. 15번 다시 평생교육이죠. 또 16번도 평생교육이죠. 평생교육이 대부분이죠. 17번도 평생교육사 제도죠. 18번 평생교육법, 또 평생교육제도, 뭐 학점은행제 등등. 그 다음에 자 20번 아까 한 문제 피터스하고 20번에서 주입주형 우리가 다뤘던 거 있었죠. 오늘 이런 시간에도. 그럼 평생교육 아닌 거 두 문제 나왔죠. 20문제 중에 두 문제 그럼 90%야. 그 다음에 21번 또 평생교육법. 자 OECD인데 순환교육 평생교육 다뤘죠. 23번 좀 깊게 들어간 문제라 그랬지. 오늘 우리가 물어봤잖아. 건강심성 프로그램 뭐냐. OECD 또 나왔죠. 그러니까 OECD 나오면 순환교육이에요. 다시 평생교육법. 자 렌줄리 세 문제죠. 세 문제. 평생교육 벗어난 거. 맞죠? 그리고 넘겨보세요. 구경을 해보자고. 그 다음에 27번. 형식, 비형식 나오고 그런 거 보니까 이것도 평생교육 범주예요. 학점인정법인데 넓게 보면 평생교육이죠. 학점인정법을 따로 나눠줬지만. 29번 또 평생교육. 자, 여기까지 우리 기출문제입니다. 2022년도까지 6년간 기출문제예요. 그러면 29문제 중에 딱 보니까 세 문제, 이게 30문제 중에 세 문제니까 거의 10% 빼고는 다 평생교육과 관련 내용에서 나왔지. 이게 80에서 90%로 올라가 버렸어. 그러면 이제 30번부터 이거 성인학습, 그 다음에 사내대학 이것도 평생교육이죠. 푸코는 우리한테 어려운 것이고 이건 참고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 돼요. 틀려도 돼요. 33번은 우리가 지금 이게 학교 선택제 이야기가 나왔죠. 공교육. 그래서 아마 신자유주의 이야기일 거예요. 신자유주의는 이제 시장 경쟁을 강조하는 것이니까 약간 이것은 평생교육이 아닌 것이고 다시 34번 순환교육 나왔죠. 평생학습 도시사업 35번이죠. 다 평생교육이죠. 유네스코 평생교육이죠. 평생교육법이죠. 렌줄리 나왔네. 그렇죠? 그러면 아닌 것으로는 아까 하나, 저기 푸코 둘, 신자유주의 셋, 요거 개수 한번 세볼까? 3개. 그 다음에 렌즈로 다음에 39번 다시 평생교육, 평생교육 역사. 이건 좀 깊게 들어간 내용이에요. 참고만 하시면 되고 그냥 평생교육이고 학습사에 나왔죠. 조금 깊숙하게 들어가서 평생교육이고 노인교육도 넓게 보면 평생교육인데 이건 틀려도 돼요. 이걸 뺐어야 되는데 교육계절의 평생교육이죠. 그 다음에 평생학 평생교육이죠. 잘 끝났지. 여기서도 15문제에서도 2문제 빼고는 다 평생교육이죠. 그렇죠? 그만큼 평생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에만 머무르지 말고 평생교육법이 개정된 내용이 현 기출문제는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서 기존의 학점인정법, 그 다음에 평생교육법, 드물게 평생교육법 시행령 또는 관련된 초중등 교육법 이것들을 1단원에서 일부 이렇게 언급하고 있으면 그 내용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법규라고 따로 나누어져 있지만 그는 행정 쪽에서 주로 다루는 법규란 말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하셔야 돼. 결론. 자, 일단 우리가 이론에서는 막 다른 것들을 했어. 그것은 뭐지? 우리가 서양사나 철학이나 교육과정이나 교수학서 등등을 이야기한 배경 지식의 성격이 강해요. 그렇죠?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것. 실제 시험에서 1단원에서 평생교육과 이론, 관련 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90%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을 하셔라 이 말이야. 시험용으로 볼 때는. 특히 법에서 여러분이 많이 틀렸다. 그러면 이제 법 쪽을 정확하게 외우고 가야 돼. 그렇죠? 시험의 포커스를 분명히 하자. 자, 이제 여러분이 많이 틀렸었는데 아마 이번에 저 국가직하고 지방직, 특히 국가직보다 지방직에서는 우리 교육학이 내가 이들 대부분을 물어봐도 95점 100점이 수두룩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틀릴 문제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틀릴 문제가. 국가직도 어찌 보면 틀릴 문제가 진짜 백보양보해서 하나 빼고 틀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지난 년도 2021년도 또는 2020년도 19년도를 보면은 대부분 문제가 비슷비슷하게 쉬웠지만 어째요? 한 개 또는 두 개, 아주 드물게 3개 정도
7급 빼고 7급은 행정학 문제가 한두 개씩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걸 빼놓고 보면은 정말 우리가 거의 다 맞아야 되는 문제들인데 그래도 어려운 문제가 한두 개씩은 있었거든. 근데 국가직은 잘해야 하나보다는 사실 그 교육행정에서 나와 있는 그 문제 하나하고 조금 짜증나는 문제, 유비쿼터스 그 유러닝하고 모바일 러닝이 사실상 책의 표현으로 보면 유러닝이 역시 맞기는 해요. 그러나 유러닝과 모바일 러닝은 개념상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유러닝이 유비쿼터스 러닝이니까 언제 어디서나 장소 이동성이 장소에 구애됨이 없는 학습 방식인데 그것을 기계의 형태로 나타내면 모바일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바일 기기를 좀 더 강조하냐, 장소에 이동이 없이 언제든지나 그 이용이 편리한 애로 좀 더 강조점이 있냐에 따라야지 사실은 본질은 90% 이상 겹치는 내용이에요. 내가 그때 아마 문제풀이 할 때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국가직에서 나왔죠. 근데 내가 볼 때는 출제의 오류 성격이 강하다. 문제는 수험생들이 도대체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의 제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번에도 문제가 이상하다. 내 것도 정답으로 인정받게 하고 싶다. 이번 국가직이나 지방직에 적극적으로 이의 제기 기간에 이의 제기를 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면 저한테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질 것 같아. 두 문제 차이로 두 개가 걸려. 그럼 각 과목별로 선생님하고 협의해서 근거 자료를 찾아서 이의 제기 그 시간 안에 사이버 국가고시나 이런 데 올리세요. 그러면 거기서 복수 정답을 인정해 주는 경우가 과거에 있었거든. 여러분이 그런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이지. 때로는 모든 지문이 답 없음이 나오기도 해요. 우리 수능처럼. 알겠죠? 그러면 꼭 여러분이 활용하셔라. 여러분의 권리니까. 자, 1번부터 한번 봐볼까요? 이건 이론 내용인데요. 일단 4번이 왜 틀렸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평생교육이 학교교육 지원의 주 목적입니까? 우리가 평생교육의 등장 배경을 보시면 오늘 수업에서도 했지만 평생교육은 가정교육, 학교교육, 자, 전통적으로는 가정과 학교교육으로 끝났는데 이것만으로 부족해. 이게 지식과 기술이 폭발적 증가죠. 폭발적으로 증가하니까 사회에서도 교육받을 필요가 있다 그랬지. 그런데 학교교육 중심으로 한다고? 오히려 사회교육의 강화가 평생교육이 나타나게 된 배경이 된 것이지. 이걸 합한 게 결국은 평생교육이었으니까. 맞죠? 그래서 학교교육 지원의 주 목적을 둔다는 점에서 틀렸고 그 뒤에도 틀렸어. 지식과 이론 중심이 아니죠. 어떻게 사회교육이 지식과 이론 중심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봐봐.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까? 근거를 대보세요. 근거를 대보라고.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 평생교육 31조 5항인가 나왔지. 예. 그리고 6항에 평생교육 제도 관련 뭐 등등등은 법률에 위임한다. 이렇게 나와 있었고. 그게 몇 공화국 헌법부터 나왔어요? 헌법에 평생교육 진흥 의무를 규정한 최초 5공화국 몇 년도? 80년도 전두환 때. 그 6공화국에 개성이 되죠. 그걸 기억도 하셔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2번 봐보세요. 3번 해결됐죠? 우리 있잖아. 오른쪽 하단부인가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의무 해가지고 헌법, 5공화국 헌법에 처음 도입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법규에서 31조 이렇게 그것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나눠줬잖아. 법 앞에 붙이라고. 기억나죠? 그게 기억이 나야지. 그 다음에 2번. 1번에 2번이에요. 평생교육의, 유네스코는 평생교육의 기본 성격을 교육 시기 연장과 교육 장애 확대. 예, 맞습니까? 응? 시기 연장이잖아요. 학교를 졸업한 이후.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평생교육의 이념 그 할 때 전체성, 통합성, 융통성, 민주성, 자아실현 할 때 전체성 이거 아니에요? 가정, 학교, 사회교육을 어떻게 통합? 그래, 가정학교 사회교육을 수평적으로 통합하고 또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교육을 수직적으로 통합한다 했잖아. 그러면 봐보세요. 여기에 지금 평생교육의 기본적 성격을 시기의 연장. 시기는 뭡니까? 시간의 흐름이죠. 죽을 때까지, 즉 사회교육. 그 다음에 교육의 장. 이 교육의 장은 뭘까요? 교육장은 뭘까요? 교육장은 뭘까?
질대 말해봐. 교육장이 뭐야? 여기서 말한 교육장. 또? 교육받는 기관과 환경. 제가 이 장이라는 말을 오늘 또 했어. 교육의 3요소 뭐예요? 주체, 객체, 매개체, 교사, 학습자, 교재죠. 3요소에 하나를 더하면 4요소죠. 그게 뭐예요? 어? 그게 뭐냐고? 어? 어? 환경 또? 교육받는 장소가 뭐냐고 구체적으로? 펴봐. 네? 봐봐. 교육의 사유는 교육의 장이야. 그 의라는 말만 빠졌을 뿐이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순간 헷갈릴 수 있었겠지. 이게 이 출제자도 사실 이렇게 하면 이게 여러분 틀리라고 내는 문제일 거야. 교육의 장 하면 여러분이 알 것 같아서 그냥 교육장. 그러면 교육감 밑에 교육장인가? 맞죠? 기관장으로 오면 교육감이 더 높잖아. 그 밑에 교육장이죠. 교육감은 어떻게 뽑아요? 주민 직선으로. 교육장은 임명으로. 그 교육장이냐? 그게 아닌 것 같잖아, 느낌상. 읽어보면. 그렇죠? 2번 유네스코 이런 여기서 갑자기 교육감 밑에 교육장이 나올 리가 없잖아. 문장 흐름상. 그러니까 한자가 실은 써졌어야 돼. 그럼 여기에 교육의 장은 봐봐. 우리 책에 있죠, 이 장. 한자가 장소할 때의 장자죠. 근데 내가 그렇게 해석하지 마라 그랬잖아. 우리 교실, 학교. 봐봐, 보경아. 학교, 그 장소가 아니라니까. 여러분과 내가 상호작용하고 있는 장면이잖아. 봐봐. 역동적으로 관계하는 장면. 밑에 봐봐. 장면이잖아. 여러분과 내가 봐봐. 여러분과 교사와 학생이 교재를 매개로 상호작용하고 있으면 그게 교실이든 복도든 하다못해 도로든 하다못해 술집이든 실질적 의미의 장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3요소가 상호작용하고 있는 장면이야. 그게 교실이든 길거리든 커피숍, 술집이든 나이트클럽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3요소가 상호작용하고 있기만 하면. 알겠습니까? 사실 그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갑자기 평생교육에서 왜 이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거 봐보세요. 장소가 바뀌지 않나요? 이 장소라고 내가 말했지만 실은 비형식적 교육에서도 일단 3요소가 필요하잖아. 100% 필요하진 않지만 여기는 반드시 필요하잖아. 여기서도 반드시 필요하잖아. 여기는 진짜 장소로 보면 엄청나게 다양해져 버리겠지. 학원, 학교, 교습소뿐만이 아니라 어디가 있어? 길거리, TV, 매체, 유튜브. 3요소가 관계하고 있는 장면이 진짜 다양하지. 그렇죠. 왜? 평생교육은 이 사회교육, 학교 교육을 연장 확대하라 학교 교육 이후의 교육을 통해서 평생교육을 지향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3요소가 관계하고 있는 장면이 여기서부터는 엄청나게 다양하게 되고 있다. 그것이 교육장의 확대지. 교실이나 기관의 확대가 아니고. 그렇죠? 시기도 연장이 됐죠. 죽을 때까지 학교 교육 이후. 시기도 연장되고 그게 수직적. 수평적 통합에서요. 이 3요소가 관계하는 장면, 그것이 있는 장소 이런 것들이 다양화되고 넓어지고 있잖아. 거기에 확대해서 찾으려고 한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이해돼요? 그래서 이 교육장이 이런 의미다. 교육의 4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1번 봐보세요. 평생 교육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내가 그랬죠. OECD는 순환교육 빼고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나머지는 다 유네스코 쪽이라 그랬죠. 우리 보충 자료에서 나눠줬잖아. 1번은 너무 당연하게 맞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사지선다의 장점이 이런 거예요. 2번이 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4번에서 틀리잖아. 그렇게 갔지만 우리는 지금 마무리 실제 시험이라면 크게 의미가 없겠지만 출제자들이 이런 문구의 표현을 쓰고 있구나. 그걸 이제 해석을 해보는 것이지. 그렇죠?
자, 2번은 법인데 제가 오늘 수업 시간에도 학자들이 말하는 평생교육의 이념은 전체성, 통합성, 융통성, 민주성 맞죠? 자아실현 그 내용이고 밑에 조그마한 박스로 평생교육법 4조에서 말하는 평생교육의 이념은 이 1, 2, 3번 항하고 그 4조 1항에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균등을 뭐 부여받는다. 평생교육의 기회균등 이야기가 나왔을 거예요 아마. 확인. 기억 안 나면 빨리 말하지 않아도 책을 넘겨야 돼. 해설을 보면 안 돼. 나 사실 해설 다 빼버려야 되는데 답만 보여줘야 되는데 해설을 절대 보면 안 돼. 답에서 책에서 찾아야 돼. 책에서. 알겠습니까? 그래야 책을 여러 번 보는 것이니까. 단 책에 없는 내용만 또는 보충 자료만 이 해설지를 참고하셔야 돼. 그리고 책에 오려 붙여버리거나 그러세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암기의 내용이고, 거기 이제 4조의 평생교육 이념보다 평생교육의 기회균등 이야기 있고, 자, 2번에 1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 평생교육 과정 이수자에게 된 그에 필요한 사회적 대우 부여, 맞죠? 그 다음에 자유로운 참여, 자발적인 학습, 그 다음에 정치적, 개인적 편견을 위한 수단은 방편으로 이용돼서 아니한다. 이 내용 그대로 있죠? 암기사항입니다, 이것은. 알겠습니까? 법은 암기야. 여러분이 특히 법 많이 틀린 사람은 법적 신경 쓰세요. 3번에 이 성인학습 유형이라고 했는데요. 지문을 딱 보니까 자기주도학습, 상황학습, 우연학습, 그 다음에 전환학습이 있어요. 전환학습으로 간 사람은 위에 박스 지문에 동그라미 3개의 문장에서 어디가 눈에 확 와닿았습니까? 몇 번째 문장에 어떤 단어가? 말해봐. 변화. 또? 또? 그래요? 우리 수업 시간에 이거 3개를 다 배웠어요? 전환학습에서? 진짜? 말을 해봐. 배운 것 같아? 이 3개를 다? 전환학습 해보세요. 여러분 말을 해야 돼. 인강 넣는 친구들 때문에 지금 말 안 하고 있어요? 봐봐. 내가 볼 때는 변화라는 단어보다는 물론 이제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데 근본적인 변화가 있네. 리을번의 2번째 줄. 그렇죠. 비판적 성찰. 이게 3개의 핵심 개념 중에 경험, 비판적 반성, 개인의 발달. 반성은 성찰이죠. 같은 말이잖아요. 저는 일단 이걸 얼른 딱 읽어보니까 2번째 문장에 비판적 성찰에서 눈에 확 꽂혔어. 그리고 이제 찾아보니까 주변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그것이 봐봐. 리을번에 보시면 우리 책의 리을번에 잡아. 사람이나 삶의 관계. 이게 이제 이 삶이 현실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개개인의 시각, 의미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 그것은 이제 지각하고 이해하고가 뭡니까? 이것이 이제 그 의미 구조하고 좀 비슷한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근본적인 변화가 거기 있는 것이고. 3번째 지문과 관련된 것은요. 행동으로 옮긴다. 이것은 직접 막 언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3번째 문장에 대한 표현은 별로 없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이게 전환학습에서 다뤄질 내용이구나 하고 뭐 좀 꼼꼼한 친구들은 책에다가 써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참고 정도만. 왜냐하면 이 지문 하나로 인해서 전환학습의 답을 찾으라고는 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러나 적어도 2번째 문구 비판적 성찰, 반성 이런 것들이 지문에는 확실히 겪고 근본적인 변화도 나왔다. 왜냐하면 관점이 바뀌려면 근본적인 이거 세상이나 삶을 보는 관점에 대한 근본적인 의미구조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했었고.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전환학습 주장자는 누굽니까? 매지로우. 그게 기억이 나야 돼. 기억 안 나면 암기를 못하고 있는 거야. 자기주도 학습은 누굽니까? 교수 학습에서 배웠어. 자기주도 학습 누구냐고. 안 이어졌잖아. 노울즈. KNOWLES 노울즈. 기억나? 교수 학습 기억나냐고. 펴보세요. 교수 학습 펴봐. 내가 지금 1단원만 밖에 안 가져와서. 책 가져와야 돼. 책을 자주 봐야 돼요. 해설에 집중하지 말고. 교수 학습의 중간에 보면 자기주도 학습이 있을 거야. 211.
영어로 노을즈 써졌지? 자기주도 학습. 자, 그러면 거기 그대로 놔두고 또 여러분 암기력 테스트. 상황학습 누구예요? 학자 없었나? 상황학습은? 상황학습은 학자 없었던 것 같다. 그러죠? 상황학습은 여러분 어디서 나와요? 그래. 구성주의 학습에 세부 학습 이론이 있었어. 그러면 구성주의 학습의 세부 학습 이론 기억나요? 첫 번째가 상황학습이야. 코너학습 세 번째인가 있었어. 또 도저히 기억 안 난 사람들은 거기 피고 보고 기억나는 사람들은 말해보려고 하고 이 떠올리는 연습을 해야 돼. 또 뭐가 있어? 발판 비계 나오는 게 뭐냐고. 인지적 도제 이론. 또 6개인가 있었잖아. 또 정황교수, 정착교수, 매크로 컨텍스트, 모험담 이야기, 미미의 항해. 네 번째. 그래, 상보적 교수. 상보적 교수 내용은 뭐야? 교사와 학생의 역할 교체를 통한 거. 또 뭐가 있어? PBL, 문제 기반 학습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억나야 한다니까. 구성주의 학습의 사례. 그렇죠. 우연학습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연성을 토대로 하는 거. 무도적 교육이 우연성을 특징으로 하지. 그죠? 우연학습이라고는 우리가 명칭을 직접 배우진 않았고 1단원에서. 그렇죠? 자, 4번은 무크 원래 교육공학으로 넣어야 되는데 이게 그대로 와버렸네요. 말 그대로 매시브 오픈 온라인 코스잖아요. 이게 온라인 학습이에요. 근데 대량으로 그 다음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학습이죠. 근데 이게 우리가 그 무크가 K무크도 있고 J무크도 있고 뭐 그 학교 미국에서 처음 나왔지만 유럽 또는 다른 각국에서 여러 가지 무크 형태가 개발이 됐다고 했잖아.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야. 자, 우리 무크 교육은 1단원 뒤쪽에 있었죠. 제일 마지막쯤에 무크 있지 않았나? 아, 우리 보충자료 나눠진 것에 있었지? 무크의 종류는 뭐가 있어요? C무크와 X무크, 그게 지금 3번과 4번에 나와 있지? 3번에 C무크와 X, 그 C는 뭐라 그랬어요? 무크 방식에서. C가 무엇의 약자야? 커뮤니케이션, 상호작용. 교사와 학습자 간의 적극적인 피드백은 상호작용이잖아. X무크는 뭘까요, 그럼? X는? 상호작용이 없는, 말 그대로 동그라미 X의 X잖아.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최소화하고 온라인에 규정된 코스대로 그대로 밟아가면서 깊이 있는 내용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C가 없으니까 X무크라고. C는 커뮤니케이션, 누구하고 커뮤니케이션? 교수자와 학습자, 즉 교사와 학습자 간의 깊이 있는 상호작용과 피드백. 오케이? 커뮤니케이션의 약자라고. 됐죠? 이것들이 그때 보충 자료에 다 있었죠? 있었죠? 보충 자료 봐야 돼. 확인하고 있어요? 확인해야 돼. 그 처음이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그때? 미국 어디? 무슨 학교? 보충 자료에서. 대학 이름이 안 나왔어요? 스탠포드 대학. 스탠포드잖아. 스탠포드가 명문대학 아니에요? 맞아요. 저 미국의 지잡대입니까? 미국의 명문대학 하면 어디가 유명하죠? 하버드. 또 예일. 예일. 그 다음에 스탠포드 아니야? 그렇군요. 그렇죠. 이게 아마 3대 아이비리그 빼놓고 그렇죠. 아마 이게 가장 유명한 세계 대학이에요. 그 MIT가 어디지? 미네소타 뭔가? 그 MIT도 상당히 그 유명한 대학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몇 개 대학이 있죠. 스탠포드. 우리 스탠포드 하면은 그 교육 심리에서 저 지능 이론으로 떠오르는 사람 없어요? 스탠포드 대학의 터만 교수? 기억 안 나요? 1단원 할 때 다른 단어 물어보면 안 돼요? 스탠포드 대학의 터만 교수잖아. 그죠? 자, 그게 이제 북미 명문대학 강대 온라인 형태를 기본으로 유럽으로 그 다음에 일본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K무크로 이렇게 왔다 이 말이지. 그래서 1번이 틀렸다. 맞죠?
3번이 아까 C문구가 커뮤니케이션 맞죠? 상호작용. X문구는 교수자의 개입을 최소화한다. 상호작용을 최소화한다. 이게 X문구 맞죠? 3번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 K문구죠. 그러니까 잘 봐봐. 이 문제를 잘 보면 자, 내가 문구를 공부 안 했다.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1번과 4번이 왠지 충돌되는 느낌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한국형 K무크를 개발했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공통된 품질 보증이라든가 이것과는 약간 충돌될 여지가 있죠. 물론 양립할 수도 있는데, 그럼 둘 중에 하나에서 답을 찍어야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보충 자료에서 K무크가 기억나? 그러면 공통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안 봤으면 어렵고 보면 쉬운 문제. 자, 5번. 개인의 학습을, 자, 포인트는 여기에 국민의 개인적 학습 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 이것이 우리 법에 어떻게 표현이 돼 있던가? 그냥 나와 있던가? 가로쳐져 있던가? 이 내용이 가로쳐져 있잖아요. 가로쳐진 내용의 핵심이었잖아. 평생교육법. 몇 조예요? 한번 봐보세요. 10조에서 15조 사이에 한번 봐보세요. (5번이) 23조다. 23조. 학습계좌. 23조 봐봐. 가로쳐져 있지? 그 내용 그대로가 학습계좌야. 교육계좌. 오케이? 공식 명칭 학습계좌고. 입학사정관제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이 입학사정관제 시기에 대학을 안 갔죠? 그러니까 대학 있을 때 입학사정관제 그 제도가 시행된 시기에 대학 갔었어? 그 전에 아마 있었을 거야. 입학사정관제가 몇 년 하다가 사라졌을 거야. 입학사정관제는 뭐냐면 제가 얼른 표면적으로 알기로는 정시가 있고 우리 수시 성격 비슷하게 진행이 됐던 것인데 내가 어떤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이러이러한 학습 경험을 했잖아. 그럼 입학사정관이 그걸 보고 너는 다양한 이런 것을 했구나. 너는 어디에 여기 이과에 가는 게 적합하겠다. 그걸 입학사정관들이 판정을 해.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고는 하지만 상당히 주관성이 개입되겠죠. 이때 아마 저 부잣집이나 권력층 자녀들이 입학사정관으로 많이 들어갔을 거야. 왜냐하면 그런 다양한 스펙을 쌓는 것이 일반 서민들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입학사정관제가 객관성에 논란이 돼서 폐지되고 이제 수시 전형이 이제 공식화됐을 겁니다. 그 입학사정관제가요. 편입학 제도는 여러분 아시잖아. 아니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김영대학 편입해가지고 내가 그 대학을 가고 싶은데 못 갔으면은 좀 안 좋은 대학 들어가서 편입 시험을 봐서 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갈아타는 경우가 있잖아요. 편입학. 조기 이수의 개념도 있죠. 대학에서 조기 이수해가지고 조기 졸업하는 이런 것들. 그러나 어쨌든 이 내용은 학습계좌의 내용이다. 우리 평생교육 23조의 내용이네요. 그대로 표현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인데 여러분 우리 한 10개인가 11개 했었죠. 기억나요?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에서 우리가 외워야 할 것들이 몇 개 있었죠. 학교라는 말이 들어가가지고 평생교육시설이 있었죠. 학교의 평생교육시설 또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또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그래서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없다 이런 문제가 옛날에 나오기도 했다겠잖아. 자, 그럴 때 학교 평생교육시설은 당연히 학교가 평생교육시설로 이용돼 있어. 이것은 학교장이 하는 거야. 맞죠? 학교 부설의 평생교육시설은 누구한테 해야 돼요? 관할청에. 등록입니까? 보고입니까? 그래. 사후에 학교의 부설에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경우, 이게 설치한 후지,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어떻게 오라 그랬어, 이것을? 내가 헷갈린다 그랬지?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뭡니까? 등록사항 아니에요? 그죠?
이게 헷갈린다고 했잖아. 이것 빼고 나머지는 대부분 교육감에게 신고사항이고, 대학이라는 말이 어쨌든 나오기만 하면, 전문대든 대학이든, 이것은 교육부 장관에게 신고가 아니라, 그래, 인가사항. 왜 이렇게 자신있게 말을 안 해? 뭐 속삭여? 자신있게 말을 해. 맞죠? 대학이 아닌 일반적인 것들은 다 교육감의 신고사항. 대학은 3개인가 나오는데 교육부 장관의 인가사항. 이 예외가 되는 게 이거였다고 했잖아요. 2개. 맞죠? 기억나? 안 나? 이렇게. 보람이 왜 눈에 물음표가 보이냐? 그렇게 기억이 나? 안 나? 원칙 2개에다가 예외 2개가 있다고 내가 했잖아. 기억 안 나지, 지금? 눈빛이, 보람아, 눈빛 기억 안 나지, 너 지금? 응. 말을 해봐. 기억 안 났지? 했던 건 기억이 나는데. 그 내용이 기억이 안 나? 내용을 기억해야 돼. 제일 시험에서 짜증나는 거 뭔지 알아요? 개수나 형태가 기억이 나는데 내용이 기억 안 날 때 제일 짜증나는 거야. 불완전하게 외워서.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 아니, 학교 부설은 설치 후 관할청에 보고,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교육감에게 사전 등록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요건 신고사항이고 교육감 등록사항이고. 그러면 예외가 되는 이 2개를 어떻게 헷갈리지 않게 기억하고 외워야겠느냐? 어떻게 외웠어? 그냥 외웠어? 자, 그냥 외워도 좋아요. 그냥 외워도 되지. 근데 안전장치를 마련을 해놓으라고. 내가 순간 헷갈릴 수 있어. 시험이라는 긴장된 상태에서. 그럴 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독특한 자기만의 암기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안 그래? 그게 암기 비법이야. 절대 헷갈리지 않은 암기 비법이 뭘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것들이 언제 만들어져야 돼? 여러분 앉아있으면 매번 공부가 잘 된 건 아니지. 안 될 때는 이렇게 잔머리를 굴려야 돼.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이거하고 학교 형태의 평생 교육감은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크로스가 되거나 이렇게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여러분, 등짐, 보짐 뭐야? 무슨 상인이냐고. 등짐, 보짐. 머리에 이고 등에 메고. 보부상 아니야? 그럼 여기는 이응이 다 들어있잖아. 얘는 받침도 없고 보부상이야. 그러면 결국은 헷갈리는 그 단어들의 조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리고 교육감 신고는 원칙으로 외워놔야 되고. 등록. 이응이잖아. 이것은 대학은 인가고 이것은 원칙이니까 무조건 외워야 되고. 헷갈리는 이 2개에서 이것이 이쪽으로만 하면 나머지가 등록은 뭘까? 당연히 이쪽으로 나머지는 것이지. 그것도 이응 받침이 똑같이 있네. 알겠습니까? 그래서 6번은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봐봐. 지금 1번과 2번은 학교 부설의 평생교육 시설, 지금 누구한테 보고하고 누구한테 등록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세부적인 다른 내용이 나왔어요. 1번, 2번이. 그래서 6번 지문이 기출문제인데 좋긴 했습니다. 이게 나름 문제가 괜찮게 나온 문제예요. 제가 평가할 때는. 응? 잘 봐봐. 4번이 일단 맞는데 여러분이 그 법을 펴보세요. 평생교육법 펴보시고 만약에 없으면 해설지를 볼 수밖에 없지만 평생교육법을 펴보라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봐봐. 35조를 펴보면 학교 부설 평생교육 시설은 거기에 뭐라고 밑줄이 그어져 있어야 돼. 이렇게 기출이 돼 있는 지문들은 다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대학을 포함한 각급 학교죠. 그러면 초, 중, 고, 대학까지 다 들어가죠. 근데 여기는 대학을 제외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여러분 어째? 대학을 포함하는 밑줄을 긋든가 아니면 포함한만 밑줄 그으면 좀 헷갈릴 수 있어. 대학을 포함하고 있구나.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어야 되겠지. 밑줄 그어져 있어요? 법에 밑줄이 그어져 있냐고. 35조 1항 법규 평생교육 법률 35조 1항 있어? 밑줄 그어져 있냐고. 물어보면 대답 좀 하시오. 대학을 포함하는 이라고 말했는데 35조요? 35조가 아닌 사업장
35조 1항. 잘못된 거. 아, 잘못된 거야? 학교 부설 평생교육 시설 찾아보세요. 아, 30조야? 이거 어떡하구나, 해설이. 30조 1항이에요? 미안해. 학교 부설을 찾아야지. 대학을 포함한 거 밑줄로 그어져 있어? 대학의 장? 30조구나. 35조가 아니고. 봐봐. 각급 학교, 1항의 각급 학교 장은, 각급 학교는 이겁니까? 초중고죠? 학생, 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설치 운영한다. 그런데, 봐. 부설이니까 관할청 보고 맞죠? 그 다음에 2항에 보시면 대학의 장은 나와 있지. 대학의 장은 그 밑에 줄, 다양한 평생교육과정 운영할 수 있죠. 또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 이외의 자를 대해서도, 이외의 자에 대해서도. 그렇죠? 학교 부설 평생교육 시설이야. 그렇죠? 그렇게 보시고 30조의 1항과 2항이고 여기는 30조 2항이네요. 내가 해설을 잘못 썼구나. 그래서 이걸 고치셔야 되고 30조 2항이라고 1번 지문에 써놓고 6번에 1번 지문에 써놓고 법에다가는 그 부분이 반드시 밑줄에 그어져야 돼. 그리고 봐셔야 돼. 기출된 지문들은 봐야 돼. 그럼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이 나와 있죠. 이것은 지금 31조에 있나요? 아까 30조 밑에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 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누구한테 등록? 이것은 우리가 외웠던 것으로 했네. 교육감에게 등록이죠. 교육부 장관은 다 인가사항이라고 했잖아. 교육부 장관은 다 인가지. 교육부 장관의 등록이나 이런 건 없어. 교육감을 교육부 장관으로 바꿨죠. 저거는 외운 것으로 그대로 시험에 나온 거야. 그 다음에 3번 사내대학 형태 나왔죠.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만을. 자, 우리가 일단 객관식 문제 테크닉으로 봤을 때 일단 만이라는 글자 절대적인 표현이 나오면 틀릴 확률이 80%지만 극단적으로 그런 게 맞는 경우도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여러분 32조 봐보세요. 사내대학 형태. 거기에 보면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긴 한데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장 포함이죠. 그런 것도 외우셔야 돼. 제외라고 하면 틀리니까. 어쨌든 봐봐. 전문대학이나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학위가 인정되니까 당연히 대학이니까 교육부 장관의 인가가 나와야 되겠지. 그런데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은 어디다?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 근데 이건 만이라고 했으니까 2호, 3호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면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의 종업원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야? 하도급, 협력관계. 그러면 2번은 뭘까? 2호는 파견업체겠지. 하도급 관계는 뭐예요? 일종의 하청 개념이에요. 그렇죠? 협력관계도 있죠. 수평적인 협력관계, 협력업체. 그렇죠? 그러니까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 다른 업체의 종업원, 하도급 업체, 협력업체 종업원. 그렇게 기억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3번도 틀렸다. 그럼 이제 4번이 어디 있는가 봐보세요. 4번이 35조 1항인가?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 시설. 그게 35조 1항이에요? 그 35조나 거기서 말했구나.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 시설은 대통령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사업장의 경영자가 해당 사업장의 고객을 대상으로, 이것도 고객을 대상으로 설치할 수도 있다 이 말이지. 그것도 밑줄을 그어 놓으세요. 밑줄이 아마 안 그어져 있었을 거야. 사업장 부설은 고객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경영자가. 그렇지? 고객을 대상으로. 종업원이 아니잖아. 이것은 사업장 부설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좀 특징적인 것들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 제가 볼 때는 6번 문제가 별표를 칠 정도로 괜찮은 문제예요. 그동안에 언급이 됐던 지문 2개, 언급이 안 됐던 지문 2개를 넣어가지고 난이도 있게 문제를 낸 거야. 법규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법규의 지문 1항, 2항, 3항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기출된 것 정도는 체크를 해놔가지고 보셔야 한다 이 말이죠. 그게 응용이 될 확률이 높으니까. 7번. 여러분 7번 문제 혹시 틀렸나요? 맞았나요? 포인트는 어떤 지문일까? 아니.
학점 인정이니까.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을 혹시 헷갈리지 않았어요? 대학 졸업 학년, 전문대학 졸업 학년, 대학이니까 학위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면 갑자기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제도, 독학 학위제로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독학, 혼자서 공부해서라는 말이 절대 안 나와 있죠. 독학으로가 안 나와 있지. 그러면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에 그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은 이런 학교 안팎할 때 학교에서 배운 것은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이 될 수가 없겠지. 여기는 학교 안팎이잖아. 그렇죠? 여기는 학점은행제예요. 평생학습 계좌는 개인의 학습 경험을 누적적으로 관리한다고 외우시라 그랬지. 국가직무능력 표준은 NCS라 그랬지. 해당이 안 되죠. 자, 넘겨보세요. 자, 각급 학교의 장에 평생교육법에 의거해서 학교의 평생, 이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학교의 평생교육 시설? 이거 학교장이 실시한다 그랬지? 그 내용이야. 실시하고자 할 때 그 방법이야. 당연히 학교장이 직접 실시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 지문에 보시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단체 위탁은 할 수 없다고 돼 있지. 그리고 상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평생교육이 될까 안 될까?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돈을 걷어야 된다는 말이고, 즉 돈을 거둔다는 것은 돈 없는 사람의 평생교육을 받는 것은 제한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단체 위탁이 안 된다고 법에 분명히 나와 있다. 오케이? 그게 몇 조에 나와 있어요? 평생교육법 29조 학교의 평생교육 2항을 봐보세요. 거기 밑줄이 그어져 있어야 돼. 법규에다가 계속 밑줄을 그어야 돼. 기출이 됐으니까. 찾았어요? 할 수 없다. 동그라미 쳐놓고. 그럼 어디에 위탁이야? 지자체나 민간에 위탁을 하되. 지자체나 민간에 위탁을 하되. 영리 목적의 법인단체는 위탁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리고 외워버리셔 지금도. 자주 보셔야 돼. 그 다음에 2항도 거기 지문 그대로 있나요? 몇 항인가요? 지금 29조에 보시면 2항은 그 8번에 2번 지문은 몇 항에 나와 있어요? 4항? 3항? 3항이라고 쓰세요. (29조) 3항이죠. 그 다음에 3번 지문은 있나요? 수요자 관점으로 개발한다? 이거 없지? 없는 것 같은데? 1항에 있어요? 혜령이 왜 거짓말하냐? 4항. 아니 4번 지문은 이것도 있는데 학교 개방 이것이 4항이에요. 29조 4항.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이것은 29조 지문을 가지고 사지선다를 다 만들었죠. 학교의 평생교육. 이게 사실 잘 그렇게 안 물어본 건데 이 문제도 조금 변방에 있는 조문을 가지고 사지선다를 다 만든 거예요. 그만큼 평생교육 시설, 이게 평생교육법은 사실 웬만해서는 우리가 밑줄 그은 것들 다 봐야 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포인트는 뭘까? 이 사항의 포인트는 학교 개방의 문제인데 포인트는 뭘까? 저는 조례예요.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어려울 거 아니야. 이건 지자체의 조례야. 그렇죠? 여러분 학교 개방한 거 알아요? 여러분 다니는 학교 개방한 거 아냐고. 몰라요? 아니 여러분 다니는 초중고등학교 학교 개방한 거 몰라요? 나는 그 문구를 봤다. 아니 여러분 학교 담벼락이나 어디에 써져 있어? 안 봤어요? 그렇지. 교문 옆에나 그 문 이렇게 밀고 끌어당기는 잘 안 열리는 그 스테인리스 거기 보면은 학교 개방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써져 있잖아. 저녁에 개방하고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개방한다고. 여러분 학교 수업에 지장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학교 다닐 때? 오늘 지나가면 학교 옆에 한번 가보세요. 동네 있으면 학교 개방 시간이 다 써져 있어요. 그것은 무엇에 의한다? 어디에 조례? 지자체의 조례. 조례 제정은 어디서 해요? 지자체 어디에서? 행정법에서 하잖아. 지자체 어디에서 하는 게 조례야? 지방의회잖아요. 지방의회는 조례 제정권이죠. 내부 규칙 제정권하고 일반적인 규칙 제정권은 지자체의 장이잖아요.
그지? 기억을 해야 돼. 자, 9번. 유네스코 21세기 국제교육위원회에서 네 가지 학습 나오는 순간 네 개의 보물이죠? 학자 누구예요? 둘로워. 둘로워라고 안 했어요? 네 가지 보물. 둘로워. 근데 내가 그렇게 외우라고 안 했나? 아니, 여러분 어디를 갔는데 보물을 네 개나 찾았어. 어떻게 할래요? 들고 와야 될 거 아니야. 들고 와, 들어와. 비슷하잖아, 둘러워. 그런 것들을 생각하라고 공부 안 될 때, 아이고, 안 된다고 짜증만 내지 말고, 어떻게든 연상하는 암기법을 만들라니까. 들고 오면 되잖아, 둘러워. 네 가지 보물이 뭐예요? 안 보고 말해보세요. 네 가지 보물 이름도 모르고 가져올라요. 러닝 투 노우 뭐야?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이제? 나머지 세 개 말해봐. 영어로 뭐예요? 러닝 투비 또? 존재하기 학습 또? 러닝 투드는 뭐야? 행동하기 위한 학습 또? 함께가 뭐야? 투게더, 러닝 투비 투게더, 함께하기 위한 학습.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 러닝 투비 존재가 더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그 네 개, 응? 그게 2번이에요. 오케이? 10번. 우리나라 평생교육 제도. 1번 이런 거 공부했어요? 독학엔 학위 취득이 평생교육 제도에 있는 거 알아요? 평생교육법에 있어요? 다른 법에 있어요? 다른 법 뭐? 독학엔 학위 취득 제도. 학점은 행정은? 평생교육법에 그러지 걸쳐 있지. 학습계좌는? 평생교육법에 있잖아. 내일 배운 카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전혀 안 배웠지? 이게 우리 책에 있는 뭐다? 직업능력 개발 계좌의 현대판이야. 응? 내일 배운 카드. 제가 여러분 우리 그 인터넷 카카오톡 톡방에다 올려놨죠. 저 친구 가입한 거 가르쳐 주시고 거기 이따 읽어보세요. 내일 배운 카드 세부적인 내용이야. 한 번만 읽어보면 봐.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거야. 우리 책에 있는 것으로는 지금 직업능력 개발 계좌야. 내일 배운 카드가. 거기 보면은 금액 한번 봐봐. 꽤 많이 해줘. 작게는 45%에서 85%까지 지원을 해. 금액 봐봐. 500만 원까지인가 400 얼마까지인가 해줄 거야. 네, 300에서 500까지. 300에서 500까지 엄청나죠? 근데 개인 부담금이 있어. 그럼 한 사람이지 10사람으로 하겠어. 개인당이지. 계좌제는 개인 거라고 했잖아. 학습계좌든. 그렇지? 몇 프로에서 매워? 45에서 85인가? 네, 맞아요. 85% 한다면 나는 15%만 내면 돼. 보통은 15에서 20% 많이 내요. 근데 45% 내는 것도 있긴 있는가 보네. 그죠? 내가 5분의 1만 내 돈 내고 나머지 80%를 정부 지원 받는 거야. 심하면 85%까지. 근데 그럼 고용노동부 거라고. 그럼 고용노동부에 이 개발 계좌제 이 카드를 통해서 이게 쉽게 하면 그 쿠폰같이 주는 거야. 카드 형태로, 바우처 형태로. 그럼 내가 그거 내고 내 개인 비용 내고 일부 내고 내가 거기서 수업을 받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잖아. 근데 이렇게 배운 내용은 어디에도 함께 등록된다고? 학습계좌제, 교육부의 학습계좌제도 같이 등록이 된다고. 전혀 처음 듣는 것처럼 표정 짓지 말라니까. 그럼 내가 심적으로 힘들어지니까.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했지. 오늘도 이야기했잖아. 같이 더블로 된다고 오늘 수업 중에 했잖아. 아니, 오늘 한 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내일 배운 카드는 평생교육진흥원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주관이라고. 틀렸지? 이건 고용노동부잖아. 노동부라고. 우리는 교육부 쪽이어야 되잖아. 평생교육진흥원. 맞죠? 2번 이거 봤어요? 2번 지문 봤어요? 내가 5개로 외우라고 그랬지? 기획, 진행, 분석, 평가, 교수 5개 외우라고. 교수 업무까지. 이게 시험에서 교수 업무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거든. 5개를 내가 따로 동그라미를 치라 그랬을 거야. 몇 조에 나와 있어요? 평생교육사 제도.
안 된 사람 빨리 법을 찾아서 지문을 동그라미 쳐야 돼. 어? 24죠. 동그라미 5개 돼 있어요? 네. 그렇죠. 자, 3번. 국가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 제일 앞에 우리 헌법 붙여놓은 거 봐보세요. 평생교육 31조 5항이죠. 제일 앞에 법 31조 하나만 찢어서 붙여놓은 거. 아이 제일 앞에라니까. 법. 오늘 찾아봐. 제일 31조 보라고. 있어 없어? 5항 있지? 확인해야 돼. 그 다음에 4번 봐보세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 그에 상당한 학점 인정 받을 수 있죠?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아요? 평생교육법에서 본 것 같아요?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본 것 같아요? 어? 여러분 기억력 테스트야. 어디서 본 것 같아? 학점 인정에 관한 법률? 또 아닌가 하지 말고. 아이, 물어본데 왜 기억 안 나요? 처음 본 거예요, 지금? 어디서 본 것 같아? 뉴욕. 뉴욕 나봐. 어디서 한 거였어? 어디서 나와, 이거? 진짜 기억 안 나? 법 2개에서 다 나온 것으로 나 알고 있는데. 펴보세요. 한 사람은 학점 인정법 내가 따로 나눠줬죠? 뒤쪽, 뭐 8조인가 9조에. 한 사람은 우리 저기 뒤쪽 60 몇 조에 보면은 평생교육법에서 나왔잖아. 둘 다 나오지 않았어요?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그 전수자 학점 인정해준다고? 그래 안 그래? 찾아봐. 많은 사람 빨리 페이지 조문 말해주세요. 몇 페이지? 학점 인정에 관한 법률 없어? 학점 인정법은 페이지가 2페이지밖에 안 되잖아. 제일 뒤쪽쯤에 있다고. 8조 9조쯤에. 7조에 있어? 7조 몇 항? 1항? 2항 6호인가 있지? 똑같아요? 그럼 학점 인정, 아니, 그냥 평생교육법 60 몇 조를 빨리 보라고. 내가 그 두 개 조문 내가 비교하라고 했는데. 보여요? 평생교육법 몇 조예요? 41조? 몇 항 몇 호에 있어요? 말해봐. 2항 4호? 내용 똑같죠? 무형문화재 전수자, 보유자와 전수자. 맞죠? 두 군데 다 나와 있다고 내가 그랬잖아. 아닌 것도 있고, 두 군데 다 나온 것도. 북한 탈북자, 북한 이탈 주민은 어디서 나와 있어요? 그건 평생교육법에서 나와 있지. 1호인가 2호에. 맞아? 어? 맞냐고? 상협이 맞냐고? 평생교육법이야? 북한 이탈 주민. 그게 대학 교육에 상응하는 거 인정해 주는 거. 학점 인정에 나와 있어요? 학점 인정에 나와 있는 것 같구만. 그 기억을 하라고 좀 나눠서. 내가 지금 법조문을 안 가져와서 여러분한테 이래가지고 못하잖아. 자, 다시. 학점 인정법 몇 조? 학점 인정법 몇 조? 7조. 7조 2항 확인하고 평생교육법은 몇 조? 41조 2를 확인하시라고. 비교하라고 두 개. 외우세요. 제발. 근데 무형문화재는 똑같이 나왔잖아. 이것은 10번 문제는 봐봐. 평생교육법으로 물어본 게 아니라 평생교육제도니까 학점인정법, 평생교육법 다 포함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냥 제도니까. 맞죠? 응? 자, 대답 좀 하라니까, 여러분. 왜 대답을 안 해요? 힘든가, 지금? 안 힘들지? 뭐 힘들어요. 11번까지 하고 쉽시다. 랭그랑 나왔죠? 1번이 왜 틀렸어요? 무슨 이념에 의해서 틀린 답이 되는 거라고. 평생교육 이념 빨리 외워봐.
5개 외워보라고. 뭐? 전체성, 통합성, 융통성, 민주성, 자아리스. 그 중에 뭐냐고. 외웠어. 그 중에 뭐냐고. 1번이요? 그래. 아니 1번이 틀렸다며. 이거 어려웠어요? 그럼 이 통합성을 잘못 그래 통합한 데가 풀리잖아. 이게 틀렸다고. 여러분 힘들어요 지금? 이 문제 어려워요? 아, 전체성, 통합성이 위배되잖아. 전체성이 위배되구나. 학교와 학교의 정당성이 전체성 위배구만. 그렇지? 통합성 또는 전체성이잖아. 2번. 뭐 그럴싸하고 3번도 그럴싸한데 애매하게 나왔지만 1번이 명백히 틀리죠. 요건 배경이죠. 4번은. 그러니까 평생교육의 배경이 나와 있잖아. 사회의 급격한 변화가 내가 뭐라 그랬어? 지식과 기술의 폭발적 증가 이런 이야기 했죠. 정보사회의 변화. 정보사회의 도래. 그런 것들 여러분이 사실 이 표현이 그대로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비슷하게. 과학기술의 발달. 뭐 비인간성 이런 이야기가 1, 2, 3, 4 지문에 나와 있죠. 배경, 필요성에. 평생교육의 배경 필요성에. 맞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